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모아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나중에 마련할 테니까요. 그때 이 빼기 끊기면 근데 간단한 질문 하셔도 돼요. 뒤에 이거 자리를 보조의자라도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더 있거든요.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명 더 받을게요. 보통 이렇게 뭐 하루 강의 이런 거 하다가 1시간짜리 하려니까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또 뒷분도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에 끝나야 돼서 좀 많이 없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신열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그 SSK 2017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잡아본 게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오디오 잡학사전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고요. 그냥 오디오에 대한 깊이는 별로 없지만 그 전반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스피커하고 이어폰, 헤드폰까지 다 총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저는 이신열이라고 하고요. 저는 음향 쪽을 학위를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원래는 전기전자 쪽을 전공했고요. 지금 국내 이제 KS하고 이런 거, 오디오 기기 표준 정하는 건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음향기기들 시험 성적서를 받으려면 시험 성적서 발행 기관 중에서 차세대 음향센터라고 있는데요. 그게 기술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캐스트라는 조그마한 음향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뭐 국내 대기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1, 2차 밴더들에 대한 음향기기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제품을 만들어 본 거는 여기 보시면 있는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 사람만 이렇게 소리를 듣는 이런 스피커,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AI 스피커들, 그래서 음향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쪽으로는 디락 이어폰을 개발했고, 그 유닛으로는 SF 드라이버하고 다이나믹 BA 드라이버를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이제 민방위 시스템, 시골마다 울리는 건 제가 다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향 대포 만들어서 이렇게 해적들 대체하고 있는 다 그렇고요. BT 스피커들, 그 다음에 BT 헤드셋들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은 금형에 들어가는 노래방 마이크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하고 AR에 들어가는 녹음 시스템 개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카우디오 시스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인데요. 시간이 워낙 짧은 관계로 좋은 스피커에 대한 거, 좋은 인클로저, 그 다음에 좋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하고요. 질의 답변에는 이제 주로 헤드폰,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분 이렇게 나가도록 해볼게요. 좋은 스피커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커, 하이파이 스피커 업체들도 많이 전시를 해오셔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음식을 빗대서 한번 스피커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있겠죠. 그리고 소리도 원음을 재생해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줄 만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SSK 같은 이런 행사는 음식으로 치면 맛있는 음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음으로 치면 원음을 재생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란,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은 다 음향 변환기라고 합니다. 음향 변환기는 무조건 뭐가 되야 된다고 하면 원래 녹음되어 있는 그 시그널을 어떤 왜곡도 없이 그대로 재생을 시켜주는 게 되겠죠. 좋은 오디오는
녹음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재생시켜주고, 좋은 앰프는 그냥 곱하기 장치. 그러니까 10배 뻥튀기 시키면 10배를 뻥튀기 시키고, 곱하기 100이 돼 있으면 100배를 뻥튀기 시키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은 믹서는 플러스죠, 플러스. 그냥 더해서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 어떠한 매혹도 없는 상태로 내주는 게 최고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취향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음식으로 치면 나는 달짝지근한 게 좋고, 나는 맵고 짠 게 좋아. 그러면 자기 취향대로 듣는 거예요. 그 취향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스피커 회사들이 보면 이제 원음 재생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취향까지 있는 회사도 많죠.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 사람, 어떤 콘텐츠를 만들 해서는 취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즐기는 거하고 만드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어필드 모니터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하이파이 스피커, 집에 있는 스피커가 따로 있는 거죠. 듣는 거는 제 취향이 들어가도 되지만 녹음하는 데 취향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취향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게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원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음, 여기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있는데 이게 창문이 그냥 음향 벼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이에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 창문 밖을 나가보지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창문으로 보이는 게 그게 실체인 줄 알겠죠. 그게 원래 세상 원음이라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창문을 열고 진짜 바깥에 있는 잔디, 나무 이런 것들을 만약에 봤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창문이 얼마만큼 깨끗한지 왜곡을 시키는지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음악으로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창문을 열고 나가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실제 공연장에 가보는 겁니다. 유명한 어떤 연주자가 왔을 때 그게 뭐 팝 음악이든 락 음악이든 클래식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가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유리창이 이게 약간 썬팅이 돼가지고 있구나. 이게 붉은색 취향이네? 푸른색 취향이네? 아니면 이 유리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울룩불룩 돼가지고 좀 일그러져 보이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붉은 취향으로 가면 소리로 치면 약간 저음이 많이 강하죠. 이 유리창이 약간 푸른 취향으로 가면 고음이 세게 나오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유리창이 울룩불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지 않은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럼 위상이 안 맞는 겁니다. 각각의 빛에 도달 시간 차가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울룩불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 바깥의 풍경이 그렇다고 푸른 취향도 아니고 붉은 취향도 아니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더러운 유리창이죠. 영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 유리창이 울룩불룩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푸른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아예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텐트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 비선되게 이야기하실 때 소리로서 좀 이야기 어렵지만 어떻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듣는 스피커하고 헤드폰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헤드폰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겠죠. 그래서 공연장을 많이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이 좋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을 딱 찍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의 화질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죠. 화질이 좋다 나쁘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왜냐? 우리가 원래 바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미상을 누가 탔다 그러더라. 그 사람이 쓰는 스피커라 그러더라. 지 주관 하나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 가지고 다 이게 갖다가 스피커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음을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라지. 진짜 좋은 피아노 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진짜 좋은 바이올린 소리 직접 들어보고, 더 좋은 것들은 제가 직접 연주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좋은 스피커, 좋은 이어폰에서 금방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장난을 치는 여기서 무슨 장난을 치는 금방 알죠.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카드라만 가지고 이제 자기 일의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죠. 최초의 스피커가 이제 한 100년 전 이렇게 전에 나왔겠죠. 그쵸? 에디슨 전기를 발명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1918년도에 있잖아요. 이게 에디슨 박물관의 스튜디오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가수고요. 이제 그때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양반 직접 그 공연한 노래를 틀어주면서 껐다가 이 양반 직접 노래 부르고 하면서 주간 평가를 했어요. 똑같이 막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녹음된 이 스피커 소리를 똑같이 이런 주간 평가를 옛날에 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주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간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이게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오디오를 출시를 하면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센서랩이라는 델타 센서랩이라는 회사인데 전 세계 인종별로 다 이렇게 나이별로 다 자기네들이 그게 있어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인력 풀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평가해요. 그럼 이 전 세계에 통하는 이게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broom on a wire, like a drum, like a broom on a wire, like a drum, like a broom on a wire, like a drum. 보면 왜 모터가 계속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위치만 오면 탁 듣죠. 근데 우리는 그때 가보면 스피커를 줄줄 세워놓고 있잖아요. 셀렉터 가지고 톡톡 A, B, C, D 틀면서 이게 저게 하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방에서 스피커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있잖아요. 저음 특성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한 위치 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터를 만들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중국집 가보면 있잖아요. 턴테이블 있잖아요. 그 2개 사와가지고 애들 2명을 알바를 시킵니다. 3번 돌려! 쫙 돌리고 2번 돌려! 쫙 돌리고 해가지고 어쩌면 틀면 됩니다. 이렇게 스치는 거 같이. 중국집 테이블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걸 갖다 셔플러라고 그러면 셔플러 장치. 스피커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런 장치로 가지고 다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절대 스피커를 쭉 깔아놓고 하지 마십시오. 저음이 완전히 다르네. 저음이라고 하면 200Hz 밑에 특성은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음 특성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무대 위드스도 넓이도 다 달라지죠. 좁게 있는 데서 넓게 있는 데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확한 정성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간 평가였고 이제 객관 평가에 대한 겁니다. 2013년도에 미국 표준협회 그 다음에 CA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 가전 우리나라로 지금 한국 소비자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정용 스피커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거대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대로 점수가 나오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이 까만색이 뭐냐고 하면요. 스피커를 바로 정면 있잖아요. 정면에 마이크로폰을 대칭된 마이크로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특성을 갖고 있죠. 이야, 이거 한 100만원 넘게 하겠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 이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스피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순 쓰레기 같은 스피커였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30도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스피커 여기는 30도 측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60도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60도에서는 이렇게 빨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정면 소리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소리는 왜곡돼서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피커 정면에서 들으면 됐지 옆으로 날아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내 목소리 일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바닥 치고 들어가는 옆으로 들어가서 다 있죠. 예? 내가 직접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하나지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 집에 있는 거실 같은 경우는 잔향 시간이 한 0.78초 된다고 한다고 하면 1초까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 반사음의 수가 직접은 위에 나머지 반사음의 수가 몇십만 개 이상은 됩니다. 이게 다 들어와요. 그 1초 차이에 있잖아요. 몇십만 개가 쫙 복사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영도 특성, 밑으로 만난 거, 나은 거, 1차 반사, 2차 반사, 3차 반사 막 쫙 해가지고 쫙 들어갑니다. 예. 요 소리만 좋고요. 나머지 이제 옆으로 날아가는 소리, 예를 들면 30만 개, 30만 빼기 1개는 다 소리가 쓰레기 소리가 들어왔어요. 이런 특성이 안 좋으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맨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뒤에 있는 이 소리가 나쁘면 이미징이 나빠집니다. 단단해야 될 소리가 퍼진다든지 이미징이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조용필 목소리가 하나는 맑게 들어오는데 한 번에 쓰레기 같은 게 조용필 소리가 순차적으로 확 들어오세요. 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가지고 지금 모든 스펙 시트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다 거짓 데이터입니다. 저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좋으면 이게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대학에서 이상하게 되죠. 이거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미국 표준에서는 이게 70군데 아까 요것만 보고 재는 게 아니고 빙 둘러 위아래 빙 둘러 70점을 다 재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쉽게 됩니다. 모터를 휙 돌리면 있잖아요. 윅제곱 하면 금방 됩니다. 세워서 재고 눕혀서 재면 이 각도 한 방에 다 됩니다. 모터가 돌려주는 거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동으로 한 몇십 분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있죠. 마이크로폰이 여기 있습니다. 세워서 이렇게 재고 눕혀서 이렇게 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놀랍게도 거의 사람이 듣는 거하고 이 70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러면 영도는 웨이팅이 제일 크겠죠. 가중치가 제일 커. 넘버원 너는 전체 가중치로 너는 50% 정도. 그 다음 첫 번째 반사에서 들어오는 것들 다 합쳐서 가중치를 갖다가 나머지 40%.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되는 것도 10% 해가지고 딱 파워 썸이라는 계산법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거의 맞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듣는 대부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면 이렇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조기 반사하면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나오죠. 조기 반사함이라는 것들은 한 번 맞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맞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맞고 들어가는 거 한 방에서 치면 대략 한 20개 정도는 넘습니다. 한 번 맞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당구 많이 쳐보셨죠? 원쿠션, 원쿠션. 이거 하면 20몇 개 되는데 그걸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요렇게 들리는 쓰레기 스피커가 나옵니다. 나는 요걸 보고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나왔네. 모르면 속는 겁니다. 절대 업자는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이런 특성을 들을 수 있는 원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금방 알겠죠. 아 이건 이상하다. 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요건 것 같아. 이렇게 안 사면 되는데 이제 모르면 이제 내 귀가 오늘 좀 이상한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저음이 항상 이렇게 부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Hz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에서 스피커를 어디 놨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리의 절반은 방이 내주는 방,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뭐 서브우퍼를 놓더라도 이상한 데 놓으면 절대 소리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쁜 스피커, 좋은 스피커. 가격은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건 나쁜 스피커예요. 근데 이게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비싼 가격에. 근데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아까 이제 정면으로 오는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원쿠션. 이게 이제 그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스피커거든요. 이게 나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음을 모를 때는 다 좋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그러면 어떻게 재지? 아까 그 특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골치 아픕니다. 어디서 jes죠? 반사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무양실에서 해야 되는데 무양실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재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잴 수가 없어요.
그럼 산꼭대기 가서 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 있는데 다 합방이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이크로폰을 바닥에 놓고요. 스피커를 바닥에다가 올려놓고 재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내가 아무리 10억짜리 무용실이 있더라도 서브우퍼 스피커는 잴 수가 없어요. 서브우퍼 그 대역에서는 그 무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 주위에 적어도 한 5m 정도 주위에 뭐가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옥상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자동차 이렇게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재면 제일 확실하고 다 이렇게 권장합니다. 뭐 어디서 보니까 스피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이크로폰 1m에서 이렇게 되더라. 그거는 완전 무형실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절대 그런 이 방법을 따라가시는 게, 이걸 갖다가 그라운드 플랫폼이라고요. 그리고 기저평면으로 해가지고 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우퍼보다는 트위터가 더 아래로 오게끔 뒤집어 놓고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숙여가지고 스피커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거 아시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커에다가 어떤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를 팍 내줍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스피커는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까 탁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식으로. 근데 이 특성을 보는 게, 이게 계단 응답, 영어로 하면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그냥 이게 전면에다가 우퍼 받고요, 미드레인지 받고 트위터가 박혀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우퍼가 여기 있고 미드가 있고 트위터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트위터는 더 뒤에 가 있고요, 미드는 좀 더 뒤에 가 있고 우퍼는 앞에 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음향 중심을 트위터, 미드가 다 맞춘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도 안 맞죠. 실제로는 여기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이스코일 밑에서 보면 보이스코일 뒤에 우퍼는 이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좀 요만큼 들어가 있고 미드는 요만큼 있고 트위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출발! 그러면 소리는 트위터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미드는 출발, 우퍼 출발. 그럼 소리는 밑으로 쳐집니다. 이거 밑으로 깔아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춘 거예요. 트위터는 좀 더 뒤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우퍼 라인으로 맞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퍽 해두는데, 이거는 퍽 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정렬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퍽 내렸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 재보면요, 주파 특성은 다 풀렸답니다. 그런데 동적인 특성이 엉망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동적인 특성이 엉망일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개 주파 특성은 다 플랫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냐고. 이게 시간 정렬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시간 정렬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출발하고 두 번째 출발하고 세 번째 출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밑으로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타임 얼라이먼트가 맞는 스피커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피커 특성을 재봤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있는 게 있죠. 이게 시간축입니다. 이게 주파수축이고요. 이런 것들은 스피커 유닛하고 박스에서 뭔가가 떨리는 게 있는 겁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싸구려 스피커, 이런 것들도 CSD라 그래가지고 우리 폭포처럼 이렇게 폭포수 응답이라고도 그러는데, 스피커 공리는 없애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제인 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에 대한 건데요. 그 오디오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은 192kHz까지 되는 소리를 집어넣어줘요. 그쵸?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좋냐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는 좋다고 해줘야 돼요. 다 이거 태어나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소리라는 것들은 체인이거든요. 음원이 있고 앰프가 있고 뭐 이렇게 스피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될 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만 좋아준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케이블 엄청나게 비싼 거 있잖아요. 뭐 금으로 해가지고 막 뭐 메타당 수백만 원짜리 케이블을 사본들 터미널이 꽝이면 소리 꽝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제주 삼다수를 부린다고 해도 관이 썩었으면 상급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무리 7수라도 계통이 있잖아요. 한 군데라도 상급이 끼면 결과는 상급이 됩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헤드폰에 있는데 어떤 스피커가 있잖아요. 초고주파 대역 여기서 있잖아요. 요 대역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있잖아요. 아싸리 그냥 아예 초고음질 음을 안 쓸 때 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CD 있잖아요. 44.1kHz 샘플링 되어 있는 소리가 어떤 스피커는 더 좋게 들립니다. 하이렌즈 음원을 넣었을 때보다. 그 스피커는 20km 이상에서 들어가면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앰프 스피커에 있는 특성이 맞춰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야 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요. 이게 30kg 하고 있잖아요. 35kg 이 음을 넣어줘 봤어요. 그러면 원래 30하고 35kg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두 개 넣어줬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30하고 35kg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호면 600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빼주면 5kg도 있고요. 그쵸? 10kg도 나오고 15kg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요 녀석 두 개 때문에 5kg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거 20dB밖에 안 됩니다. 볼륨으로 치면 10분의 1 볼륨에서 뭔가가 지금 5kg가 나온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스피커가 내가 만약에 이 음원 자체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요 과정만 들어있는 음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떴겠죠. 그렇잖아요. 음원 자체에서 30에 35kg가 없었잖아. 그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겠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을 텐데 이 스피커 자체가 괜히 이 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스피커는 사람이 잘 듣는 5km 대역에서 이상음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소리가 더 나빠집니다.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초고역 대역에서 잘 내주는 스피커를 고르시려면 트위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아까 스피커 용도별로 내가 녹음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피커 들을 때 있잖아요. 스피커 거리에 따라서 소리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니어필드, 파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어필드에서 듣는 소리하고 파필드에서 듣는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도 니어필드 모니터를 해가지고 1m 앞에서 듣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파필드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스터링관에서 한 번 더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니어필드 모니터는 전혀 자기의 색상을 가지면 안 되고 자기 취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약간 깨끗한 유리창으로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요. 똑같은 스피커인데 있잖아요. 모양실에서 이렇게 나온 스피커인데 얘를 갖다가 내가 차 안에 두면 있잖아요. 저음이 이렇게 커집니다. 똑같은 스피커인데 내가 자취방에 3평짜리 자취방에 두면 저음이 확 커집니다. 큰 방으로 가면 저음이 쑥 줄어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적 있잖아요. 공간 최적에 따라서 그 장이 그 자유음장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폐쇄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음이 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들을 구현한 방 사이즈에 따라서 우프의 사이즈가 조절돼야 됩니다. 괜히 막 방도 자취방 조그만데 막 8인치 우프를 달아한다. 그거는 이제 소리로 들키는 것보다 약간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껏 사자. 스피커, 특히 우퍼 같은 경우는 내가 서브우퍼를 진짜 이거 10인치 서브우퍼를 내가 지금 이런 공간에서 듣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뭐 큰 걸 사가지고 작게 들으면 되겠죠. 작게. 최대한 작게. 또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또 가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에 뭐 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박스가 중요한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다. 가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와, 엄청난 박스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유명한 예가 있죠. 앰프의 가격은 무게, 스피커의 가격은 무게 다 올려놓고 무거우면 무조건 비싼 겁니다. 그거는 말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박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소리가 새면 안 돼요. 소리가 새는 걸 이용하는 것들은 포트밖에 없습니다. 포트는 이제 위상을 반전시켜 가지고 저음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건 새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새면 안 돼. 두 번째는 떨면 안 돼요. 박스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스피커 박스에 내가 엉덩이 걸치고 앉아있는데 붕 치는데 엉덩이에 어떤 비동도 전달해주면 전달 안 되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 그때 뒤에 그게 가능할까요? 빡 하고 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빙 풀스로 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위는 조용해. 고요속이야. 오직 내 그 스피커 앞에 있는데 그 바지 가랑이 막 흔들려. 아, 이게 좋은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는 있잖아요. 우리는 요거만 이게 소리 내주는 거다 하는데 실제 스피커는 이 통 전체가 다 스피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는 다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피커 박스가. 근데 좋은 것들은 최대한 적게 들리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어떤 스피커를 있잖아. 이렇게 공에다가 유닛을 박는 경우, 이게 이런 데다 박는 경우, 이게 이제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직사각형 통이 베벨을 넣어주는 스타일, 뭐 원반처럼 생긴 거,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박스에 다 들어가주는 거 보십시오. 원형일 때가 제일 좋죠. 외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거 여기다 막히게 씹어버려. 이거 이런 스피커도 비트 스피커 있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스피커 유닛이 좋아도 있잖아요. 이 통이 바뀌는 순간 이게 쓰레기로 바뀝니다. 이거는. 혹시 내가 집에 있는 스피커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쓰레기인가요? 5대10에서 확 차이 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요걸 정면에서만 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정면 특성만 있는 게 아니고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입니다. 이거 한 절반 정도 되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뭐 이거는 이거 빼고 다 불태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직사각이 정사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벨이 있고 없는 거 있잖아요. 뭐 K하고 L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이게 훨씬 좋죠. 그럼 이거는 불태워야 되겠네. 그럼 지금 다 스피커들 다 불태워야 됩니다. 이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성이 이거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러면 모든 게 이게 더 좋게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이건 약간 온화한 느낌도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은 이게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이게 주파수 벨리가 투웨이 스피커, 노트가 여기 있고 트위터가 여기 있습니다. 투웨이 스피커인데요. 이게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그 주파수에서 소리가 날아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주파수별로 여기 이제 여기 주파수가 뜨죠, 그렇죠? 주파수별로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쳐박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퍼 쪽에서 나오다 나중에 트위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크로스오버가 넘어가면. 지금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스피커는 분명히 날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는 밑으로 쳐박다가 위로 올라가고 주파수별로 엉망이죠.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이거는 쓰레기 스피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스피커가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소리를 나한테 나오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바뀌냐는 거예요. 왜 저게. 첫 번째 하나는 박스의 유닛이 어디에 받치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회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에 들어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있잖아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보면 콘덴서가 코일이 들어가 있죠. 예, 콘덴서가 코일이 들어가 있으면 전압하고 전류 위상차가 생깁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먼저 들어오고 있잖아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있잖아요. 전압이 더 뒤에 나옵니다. 전류보다. 위상차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한 개만 합니까? 막 2개, 3개, 4개 달고 그러죠. 그러면 도달 시간차가 다릅니다. 이게 녹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양갈래로 분기가 되죠. 그게 뭔가가 막 회로가 끼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면 빨리 가는 놈은 늦어지 가는 놈도 먼저 가기 때문에 소리가 아래로 휘게 되겠죠. 그리고 유닛이 있는데 스피커가 있는데 유닛이 한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소리가 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역이 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저주파수에서는 안 오는데 특정 대역에 가면 파장이 있잖아요. 네, 그 파장에서 봤을 때 여기 벽이 보이면 앞으로 가는데 벽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가 되면 처음에는 앞으로 가다가 특정 주파수가 되면 일로 가다가 더 큰 주파수가 오면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희한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 주파수별로 날아갑니다. 지금은 그래 공학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해서 이거 어떻게 날아갈 건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 개발합니다. 물론 막 만드는 사람은 막 만들죠. 그 다음에 박스를 선정하는 건데, 박스는 황금률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잘 아셔야 될 건데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유닛이 있으면 소리는 바깥으로 50% 나오지만 나머지 50%는 뒤로 가죠. 그렇죠? 스피커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50%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뒤에 어떻게 될까요? 스피커 박스 내에서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갇혀있는 소리는 엄청 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한 120dB 정도, 120 정도 아니고 한 90, 100 정도 되는 1m 다음에 박스 내에서 있잖아요. 140, 15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들은 요거 따라서 이제 갇힌 작은 공간이니까 오더라는 게 있게 파장 관계에서 예를 들면 갇혀 있는데 뒤에 벽 있죠. 유닛 있으면 뒷벽하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뒷벽이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얘를 갖다가 꽉 잡고 있어요. 야, 못 움직여.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는 잘 움직여. 또 특정한 주파수는 잘 못 움직이고 또 주파수 잘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요 사이 관계가 딱 정수배로 된다고 하면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면이 모든 게 유닛을 못 움직이게 만들고요. 예를 들면 1km에서는 모든 게 다 얘가 잘 못 움직이고 1.5km는 설렁설렁 움직였다가 2km 되니까 또 다 못 움직이고 된다고 그러면 스피커 특성이 출렁출렁 되겠죠. 아무리 유닛이 좋아도 박스가 엉망이면 엉망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를 황금률로 한다는 말은 이쪽에서 1km를 잘 못 움직이게 한다면 이쪽에서는 1.3km를 잘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1.5km를 잘 못 움직이게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다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은 투음료 넣으면 됩니다. 무향실에서 뭐 가로 세로 높이 비가 필요 있습니까? 다 흡음시켜버리는 거예요. 튕겨나오는 녀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흡음을 무조건 100% 시켜주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흡음제를 갖다가 소리를 시켜주면 이게 가다가 튕겨나오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요 안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들이 운동 에너지가 요 안에서 열 에너지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이 따뜻하겠죠. 스피커 끄지만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충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피커 있잖아요. 사면 뜯어가지고 좀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양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개도 많이 키우지 않으면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이 100%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막 꾸겨넣어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가득 차게끔 넣는 거예요. 50%의 의미는 면이 전부 다 가득 차게끔 벽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차면 50% 정도라고 보면 되고 요런 공간까지 다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재질에 따라서 영향 있지 않나? 있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채워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절대 안 울게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요 사이에다가 있잖아요.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로 채워놓으면 절대 안 옵니다. 모래 같은 거 탁 쳐보십시오. 퍽하죠. 퍽이라는 말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 탁 쳤는데 탱 하잖아요. 탱 보니까 이게 500Hz, 100Hz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스피커가 500Hz 내주면 이 박스가 막 운다고 보면 됩니다. 또 100Hz는 막 울고 200Hz는 막 울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탱하면 안 됩니다. 탱하면 스피커가 아니고 악기로 바뀌는 겁니다. 박스를 발펑 찼는데 아주 청량한 소리를 탱 난다. 그거는 쓰레기 스피커입니다. 앞에 스피커 콘지를 탁 쳤는데 퍽 하고 나야 되지 탱 하고 나잖아요. 그거는 쓰레기 스피커입니다. 그거는 지가 탱 할 때는 특정 주파수가 크게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파수만 잘 나오고요. 다른 데는 안 나온다는 거. 그걸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금속성 진동판이 그런 거죠. 금속성 티타늄, 베릴륨 이 계열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자기 취향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소리를 금속성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목관악기도 건강악기처럼 사람 목소리도 건강악기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반드시 댐핑이라는 게 진동판에서 댐핑을 그래서 퍽 하는 거예요. 퍽. 퍽이라는 말이 뭐예요? 퍽 한다는 말은 임펄스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모든 주파수가 에너지가 똑같다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떨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아까 이것도 굉장히 무겁게 해줬지만 또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싱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코너도 잡아주고요. 여기도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다 완전히 잡아줘야 돼요. 떨면 안 되니까. 떨면 이게 제가 스피커로 바뀌고 그러면 쓰레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유닛만 움직여. 스피커 드라이버만. 몸통은 너는 가만히 있어줘야 좋겠어.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잡아주는 장치. 그 다음에 스피커 유닛이 우리는 뭐 스피커 유닛 그러면 그냥 드라이버 가지고 북북북북북북 나서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통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유닛 쪽에 요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고무럽으로 돼가지고 이제 플로팅을 시키는 거예요. 스피커를 공간에서 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무래도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을 거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걸 쓰면서 리키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안 생기면서 진동을 차단시켜 주게끔 하는 이런 그냥 차가 있는데 운전대 쪽으로 어떻게 하면 엔진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내가 전달을 적게 줄 건가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 룸을 플로팅 시키면 좋겠죠. 자체에서. 그래서 밑에다가 뭐 러버 같은 거 해가지고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재료들을 팝니다. 그냥 벅벅 박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박스에 전달이 됐는데 요 녀석이 치만 들면 완전 또 바닥까지 들면 이제 밑에 바닥까지도 스피커가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방이 다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저주파수 스피커가. 그러면 위상하고 이런 관계가 다 깨집니다. 쓰레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 밑에 쪽에다가 에너지 전달되는 걸 막아주고자 한 게 바로 첫 번째는 스파이크 면적을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전달을 갖다가 막고 임피던스를 갖다가 미스매치 시켜가지고 다시 스피커 쪽으로 튕겨 나올끔 하는 겁니다. 이거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돌멩이를 사가지고 또 이게 또 요 밑으로 전달하는데 여기서 또 튕겨 나올끔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루바닥 쪽으로 가는 진동 에너지들이 그렇죠? 여기하고는 서로 밀도나 이런 조건들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 임피던스 미스매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달되는 에너지를 줄이자는 그런 개념이고 또 여기 전달된 것도 요 밑으로 줄이는 개념이에요.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굉장히 밀도 차이가 확확 나는 걸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아예 댐핑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전달 때문에 띄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으로 같이 또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얀 데를 하려면 자취생인데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스피커 배치 이야기해줬죠. 스피커 배치. 이 스피커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센터에 아니고 옆으로 좀 가있죠. 그렇죠? 지금은 대칭적으로 가는 게 거의 바뀌었어요. 지금은 무조건 트윗하고 우퍼는 대칭 배치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비대칭되면 소리가 옆으로 휘어지는 게 되게 비대칭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니터 스피커 계열은 웬만하면 다 이제 트윗하고 우퍼 미드가 계열이 박스에 대칭적으로 오는 게 그 이미징이라든지 이런 주파수 특성만
뭐 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공간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은 대칭 배열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의 요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 유닛이 여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역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역할이 그냥 이 뒤에 나오는 소리하고 앞에 있는 소리하고 이렇게 서로 붙지 말라고, 쇼트가 되지 말라고 막아주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요 판때기 요게 스피커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 이게 가다가 튕겨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사제로 작용합니다. 스피커를 있잖아요. 바닥에다 놓으면 소리가 커집니다. 6dB이 커져요. 왜냐? 반사돼서 나오는 것은 다 소리거든요. 우리가 등에다가 유리를 달면 빛이 밝아지죠. 뒤에 있는 유리도 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다 스피커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유닛이 요만한데 실제로 요만한 스피커로 보입니다. 그럼 그게 좋을까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배풀 막 여기다가 유닛 딱 달면 있잖아요. 이 벽 전체가 다 스피커로 봐야 됩니다. 퍼져나가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좋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리는 확실히 커집니다. 소리 두 배 커지겠죠. 하지만 그 소리가 이걸 나오는 소리하고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돌는 소리니까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죠. 하고 이거 이렇게 오는 거랑 그렇죠. 그래서 이미징이 약간 소리 이미지 약간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엠보싱처럼 해가지고 볼록볼록 만들어 놓은 스피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시켜버리는 겁니다. 퍼져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일로 오지 말고 아예 다 퍼져버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아예 흡음재로 따라서 아예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건 니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적게 왔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확실히 막아준 게, 이게 아싸리 막아준 게 이런 겁니다. 트위터 옆에 아무것도 없죠? 이 막고 오는 거, 알았어. 빨리 끝낼게. 요거 같은 경우는 막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없죠? 뭐가 다를까요? 이게 고음에서 응답에서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보면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아, 저 소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유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 배풀도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게 소리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시간 너무 짧은 관계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피커 만들면 되겠네. 이 가오가 안 납니다. 이게 가오가 있습니까? 잘 안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깊이 받고 안 받고, 이 깊이 박으면 당연히 좀 좋은데, 근데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보기가 좋겠죠. 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거 구분 못 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베벨 있지 않습니까?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회절파, 이 스피커 여기 보면 요거만 쭉 나오다가 이 반사제도 다 스피커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큰 부분은 이렇게 엣지 부분. 엣지 부분은 갑자기 뭐가 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쑥 넘어가면 그 반대급부로 확 튕겨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회절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한 데가 요 테두리 부분입니다. 그럼 테두리 부분이 확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바뀌게 돼요. 우리 혼 스피커도 끝이 오면 천천히 크지 이렇게 되죠? 혼 스피커를 가다가 탁 잘라버리면 있잖아요. 하나 둘 이런 소리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반사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갖다가 이렇게 공유를 주면 회절파가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날라오는 요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벨 처리를 합니다. 그럼 베벨 처리하면 다 좋냐? 하이엔드 스피커도 대부분 다 베벨 처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탁 이렇게 넘어가는 건 무조건 나쁘냐? 근데 사람들은 물론 나쁘죠. 근데 탁 넘어가면 이렇게 주파 특성이 약간 출렁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엣지 있다. 소리가 엣지가 있다 그래요. 샤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조건 뭐 다 나쁘고 다 좋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소리가 되게 뭐지?
현실감이 있네 막 이런 거. 이거 뭐 현실감이 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박스 보면 별별 박스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트위터의 모양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소리 성격이 여기로 가면 소리 이렇게 휘어지고요. 이렇게 가면 위로 휘어지고요. 가운데 있으면 휘어지는 게 좋겠죠. 소리가 휘어집니다. 특정 주파수 전부 다 해진다는 게 아니고 특정 주파수에서 확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위로 소리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소리가 약간 위로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위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구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트위터 위치를 바꾸면 구분이 확실한 거죠. 소리 위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유닛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받쳐 있는지 딱 봐서 있잖아요. 어디에 받쳐 있는지 보면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겠다는 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왜? 더 큰 비밀은 뒤에 크로스오버가 또 장난을 쳐요. 이거 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박을 수도 있어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소리 날아가는 방향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알 수 없다. 내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오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크로스오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죠? 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액티브 소리로 바뀐 게 이제 액티브 스피커거든요. 어쨌든 이 녀석이 들어오면 이게 뭐 트위터로 갈 소리, 우프로 갈 소리 하는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분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보정을 해줘요. 스피커 보면 임피던스가 막 엉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지연에 대한 보정입니다. 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트위터가 먼저 출발하고 우프가 뒤에 출발한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액티브에서는 더 쉽겠죠. 우리가 액티브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딜레이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리 날아가는 방향을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만들어야 돼 많이 못 봤어요. 딜레이를 어떻게 조절하지? 막 이런 왜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소리를 날아가는 주파수를 날아가는 방향을 다 재가지고 일 날아가니까 어떻게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 있는 스피커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이게 그런 경우. 어쨌든 그 다음에 레벨 보정이 있고 주파 특성 보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는 게 멀쩡한 스피커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요. 허접한 스피커를 굉장히 좋은 스피커로 만들 수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투자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만 진짜 내가 잘 만져도요 스피커 소리는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물론 원판 불변도 있지. 스피커 쓰레기 같은 중국산 몇천 원짜리 우퍼 달아놓고 이거 아무리 해본다 해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에 갖고 있는 성능의 맥시멈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훨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다룰 줄은 몰라요. 이거 고전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냥 스피커를 그냥 4옴짜리 하나의 저항체로 생각을 해요. 트위터도 4옴짜리 저항체 3kHz 나는 자를래. 그렇게 하면 그냥 이게 뭐 콘덴서하고 코일 용량이 세상 나와버립니다. 이거 순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30년 전, 20년 전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피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스피커 유닛 저항체입니다. 그리고 딜레이에 대해서는 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시대.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이 탭을 가지고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이런 캘큘레이션 프로그램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 있으면 가이드라인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각각의 우퍼 유닛, 트위터 유닛을 있잖아요. 다 측정을 해옵니다. 실제로. 주파수 특성뿐만이 아니고 위상 특성까지도 다 측정을 해요. 위상 특성이라는 말은 트위터가 좀 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우퍼에 비해서 트위터가 5cm 앞으로 와 있구나.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게 정면의 한 지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도, 60도, 90도는 어떻게 되겠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를 튜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0도, 15도, 30도, 45도 특성까지도 다 고려된 상태에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들이 소자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아까 스피커를 0도에서만 재고 좋네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그림 있죠. 36도에서 쑥쑥 꺼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런 스피커 만들 수 있어요. 0도는 좋아. 근데 웃긴 거는 스피커 설계하고 난 사람들이 그런 걸 아예 안 봅니다. 30도, 15도 특성 어때? 45도 어떻게 되지? 소리를 옆으로 어떻게 날라가는지 대해서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상하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보이싱이라는 걸 하게 되죠. 들어보면서 계속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보이싱은 진짜 작은 자기 취향을 조금 더 듣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거 따로, 튜닝 따로 이렇게 합니다. 소리는 과학이지 미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큼 봅니다. 여기서 내가 유닛을 한 다 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과학들이 되게 많이 숨겨가지고 있고, 과학 장비는 스피커 관련된 과학 장비는 굉장히 인공지능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최첨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적이고 지가 원인을 다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지 알려주는 장비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이해를 못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어폰 헤드폰 이야기를 약간 넘어가서 스피커 이야기는 이것을 끝내고요. 3분 남았다고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3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는 그런 건 알겠는데 이어폰 헤드폰은 플랫한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 뭐냐? 스피커 실제로 내가 여기서 듣던 거 있잖아요. 이 듣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딱 꼈는데 똑같이 들리는 거야. 셀렉터 가지고 헤드폰을 딱 들을 때 하고 스피커로 들을 때 하고 제일 좋은 시청자 들을 때 하고 이 스피커가 당연히 플랫해야 되겠죠. 좀 그게 감정된 상태에서 하는데 똑같이 들리더라. 그러면 좋은 이어폰 헤드폰. 그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때는 음색 봐야 돼. 음색. 이어폰에 그 스피커는 요 앞에서 무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쪽 보컬이 여기 있고 기타가 여기 있고 피아노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어폰 헤드폰은 음상은 절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머리 내에 다 들어가요. 좋은 이어폰 헤드폰 오히려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좋은 걸수록 뒤로 갑니다. 정전형 스탁스 다 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중고역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소리를 뒤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된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기술로는. 그러면 개인적인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귓바퀴가 다 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DSP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듣거나 똑같이 음색이 같아야 된다. 그걸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려면요 이 3kg가 쭉 부스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kg가 부스터가 되고 이게 저역도 이제 아까 룸은 소리를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Hz 밑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6dB 정도 커져야 돼요. 저음에서 6dB이 커지면서 3kg가 쭉 솟아올라가지고 천천히 꺼져가는 거. 천천히 꺼져가는 거. 사람 귀에서 쟀을 때 사람 귀를 모사하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재면 그렇게 나오는 이어폰 헤드폰이 좋은 이어폰 헤드폰인데 잘 없습니다. 100이면 100개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헤드폰 이야기고 이어폰은 또 다릅니다. 이어폰은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dB이 6dB로 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룸에서 듣는 거랑 같이 되다 보니까 룸이 키워주는 게 룸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어폰 헤드폰은 이어폰은 거기서 4 정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0까지 올라가야 돼요. 10까지 모을 거지.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귀를 다 막고 들으면 있잖아요. 내 온갖 잡음 있잖아요. 잡소리들. 껌 씹는 소리, 막 이빨 뚫리는 소리, 막 온갖 잡음이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마스킹 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큰 저음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10 정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어폰 타겟하고 헤드폰 타겟 다릅니다. 위에서 다르냐? 아니고요. 여기서만 다릅니다. 위에서는 똑같은데 그 헤드폰은 아무리 좋은 이어폰도 헤드폰 사운드를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이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접하게 만든 헤드폰보다는 좋은 이어폰이 소리도 좋게 날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헤드폰이 더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질문을 안 받겠어요.